이제 총선이 54일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주에 각 지역 공천자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유의미해 보여서 한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주 전 해당 여론조사, 갤럽이 조사한 정당 지지도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국민의힘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오차범위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일단 여론조사 볼 때는 좀 기울기를 좀 봅니다. 기울기가 얼마만큼 가파르냐 이걸 좀 보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추락의 기울기가 꽤 좀 많이 가팔라 보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일단 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KBS 대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예. 또 개혁신당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 등등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간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노출도가 그리고 또 긍정적인 노출도가 얼마나 될까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보면 요즘은 이제 트렌드라고 그래서 어떤 이 포털에 어떤 단어를 많이 찾아보느냐, 검색을 누가 많이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본인이 기자들과 이 대담이라든지 인터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또 굉장히 검색량도 많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 긍정적인 노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지금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지금 거의 안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포기를 했고 이런 긍정적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없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지지율 추락이 민주당이 더 내려간다 그러면 민주당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와 관련된 어떤 대책이라든지 당 시스템을 또 비대위로 전환한다든지 물론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기울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도 뭔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상승의 어떤 포인트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에 반영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더 정치적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오차범위 내에서도 뭔가 수치가 다소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각 당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 여야의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지지율 보면 방금 발표된 건데요. 민주당은 35에서 31로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34에서 37로 올라서 여론조사는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너무나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조사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 보고 여론 흐름을 봐야지 이번 주 나온 여론 조사는 언론사에서도 그걸 꼭 감안하고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언론사에서 꼭 감안하라고 저희도 언론사니까 다음 주 정도 여론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건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게 그렇게 유의미하다 한 수치라고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일단 여론조사가 흐름이 결국엔 중요한 것이고 지금 비록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하락세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곱씹어 볼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또 다음 주 여론 흐름이 또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결과까지도 계속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오차 범위 내이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겸허하게 또 고민할 부분을 고민해야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의원은 다음 주를 좀 봐야 되려고 하는데 저희 당연히 다음 주 여론조사 볼 겁니다. 크게는 정당 지지율이 있고요.
각 지역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 핵심 내용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입니다. 명룡대전 48대 39에서 49대 41. 뭐 적다면 적도 많다면 많을 여론조사 수치. 명룡대전의 여론조사 결과 이렇고요. 다음 화면 저 멀리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40, 김태호 48.7. 여기는 이제 매치업이 상대가 결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첫 여론조사인 듯한데요. 신경민 의원께만 질문을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희룡, 김태호 이 두 사람 다 약간의 이제 표적 공천, 자객 공천 같은 개념으로 이 지역에 이제 출사표를 던진 셈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론조사 일단 돌려보니까 흐름은 여당에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양을을 놓고 보면은요. 계양을은 지금 원희룡 후보는 갑자기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갑자기 왔는데 이 정도 나오면 원희룡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선방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유동규 팩터가 지금 들어있지 않는데요. 유동규 예. 후보가 이게 기필코 나오고야 말 거예요. 예. 완주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런데 유동규 후보 등록을 했을 경우에 가령 3월 달에 예상을 해보면 이게 20만 정도 되는 조그마한 선거구에서 유동규가 후보로 등록하고 나서 골목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유튜브에서 맹렬하게 떠들었던 얘기를 골목에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누구 표를 갉아먹을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관측은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이재명 표를 갉아먹는다 아니면은 보수 쪽에 원 후보 쪽 것을 갉아먹는다. 유동규 변수를 생각보다 크게 네. 보시네요. 신 전 의원께서는. 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이분은 사실 당선되겠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결국 골목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를 골목에 사람들을 붙들고 아마 할 겁니다. 유세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게 네. 사실 현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유세를 해보면은요. 예. 아무 사람도 없는 아파트 외벽을 보고 소리 질러도요. 그게 메아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계양 정도의 작은 지역구에 가가지고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경우 유동규 팩터가 의외로 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동규 후보가 완주를 할 경우, 완주하지 않을 경우 두 경우를 상상해 보면은 예. 완주를 안 할 경우에는 이재명 지지를 선언할 리는 없잖아요. 원희룡 후보 지지를 선언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영향이 굉장히 커서 이 정도의 차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승부를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구가 될 전국적 관심을 모으는 지역구임 동시에 예. 승부를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게 될 거고요. 지금 김두관, 김태호 이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8% 차이가 나는 것은 꽤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것을 근데 지금 벌써 한 50일 이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10% 이상 차이 나는 것도 뒤집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특히 이 지방선거 또 여기는 산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촌 선거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두관 후보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스타트는 김태호 후보에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눈에 띄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말고도 각 지역 저희가 핵심 내용들, 핵심 지역구만 짚어봤습니다.